7월 6일 주너치 일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식시장. 상반기에는 사실 조기대선, 추경, 3법 개정, 여기에 부동산 규제까지 커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투자들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변동성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선 트럼프의 OBBA, 네, On Big Beautiful Bill Act, 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시작되죠. 트럼프가 주주 동안에 12개국에게 이제 서한을 발송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세 관련된 본격적인 협상이 꼭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에 바로 뉴스가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창단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대상승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대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조방원화, 네, 조선방산 원자력 화장품 요 정도 테마만 크게 올랐지, 나머지 업종들이 뭐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 세 테마도 섹터도 엄청나게 규모가 큰 섹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업종들이 뭐 크게 오르거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도 개별장세, 즉 뽑기가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 현재 오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투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위켄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네, FPI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 그리드, 이제 투자들의 이제 욕심이 좀 과열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투자들의 과열 상태다, 투자 과열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카고 빅스 지표 또한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감세한가,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리스크에 반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은 국내 투자들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개인 투자들이 서클을 8,800억 정도 순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클이 흔들릴 때 국내 주식 투자들의 좀 변동성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총 보유액이 25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25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말 국내 투자들의 테슬라 사랑은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런 변동성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할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시장 자체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번 주 상하락 종목들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여기 좀 빅테크 종목들 좀 강세가 나오고, 금융주들 미국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나쁘지 않은 훈풍이 불어다. 특히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크게 오르긴 했지만은 뭐 2000년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이번 리튬 가격이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외에 반대로 IT 종목들 카카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뱅크, 은행주들도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방산주, 조선주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방산주, 조선주들도 좀 조정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 내에서의 테마주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 방산조선 같은 경우에는 슬슬 증권가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목표가는 올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수주를 더 따낼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리포터들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들이 예탁금이 확 줄어들었죠. 예탁금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일단 간을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통 이제 월말이라든가 반기 이렇게 끝날 때는 유동성 변동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달에도 한번 이게 크게 떨어졌죠. 1분기. 끝날 때도 떨어졌고 2분기 끝날 때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보다는 이걸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이 이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크게 오르는 주식이 있어야 돼요. 주도주가 확실히 있어야지 사람들이 투심이 자극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왜 합니까? 돈을 벌고 싶다, 이 주식을 사면 돈을 벌 것 같다는 매수 심리가 있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거부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무조건적으로 바라야 된다. 그 대신에 이때까지 상반기에는 뭐 금융주들, 뭐 조선방산사 애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 이거를 매수하기는 리스크가 컸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바닥에서 확 올라가 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싹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도주의 형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유효하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이번에는 맛보기라고 합니다. 정말 더 강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좀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2분기 실적이 있죠. 제가 이번에 코스피는 전년 대비 4조 원 정도 증가할 거고, 코스닥은 3천억 정도 이 실적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전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거의 뭐 500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의 탄력이 이미 크게 나와버린 시장에서 실적이 과연 유효할 것이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대비해서 괴리감이 굉장히 커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시장에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관세 관련된 리스크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수행할 시 한국의 대미 수출 전망이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컴퓨터, 부속품, 차는 부속품. 네, 보시는 건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에 이 가격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세를 맞게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달에 관세 협상이 정말 중요하다. 네, 제가 그래서 일본어 계속 예를 들이고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무역 수지 규모도 비싸고 수출하는 품목도 비싸기 때문에 품목도 비싸고 비중도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된 리스크, 네, 그리고 뭐 감세법, BBBA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경이 또 진행이 됩니다. 유동성이 확실히 풀리죠. 21일부터 여러분들 신청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링크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는 실제로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주는 거고요. 신청을 해야 주는 거고, 대형마트에서 못 씁니다. 요거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가 없다. 대형마트, 기업 슈퍼마켓, 백화점, 프랜차이즈, 유흥, 사행업종, 배달앱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관세 협상을 앞두고 또 관련 테마주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알래스카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주, 양한국 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 출장을 귀국하면서 알래스카 에너지 한국 참여를 희망했다. 지금 일본이랑 대만이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세 협상, 그리고 관련 테마주도 철강주들이라든가 플랜트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덥습니다.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1970년대는 열대야 평균일이 8.3일이었는데 지금 2000년대 넘어서면은 16.7일. 열대야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 어제 12시에 잠깐 산책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더위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름 폭염 관련 테마주들 이제 가전제품주들 많이 움직였다는 점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타이플라스틱 로드맵, 이건 제가 좀 판단을 미스한 게 오랜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관련돼서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원래는 페이스북에는 이제 그냥 일정 관련해서 올리는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제가 이거는 체크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TV 간담회가 팬미팅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오른 게 탈플라스틱, 탈탄소, 그리고 탄소 포집, 그리고 이제 경협주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적인 경협주를 했는데, 탈플라스틱 이건 제가 체크 못한 거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번 주 특징주 여러분들 보시면은 뭡니까? 똑같은 섹터 테마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장세, 개인기, 각 종목의 개인기로 올랐다. 이제는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여러분들. 그래서 sek터 테마를 사실 때는 무조건 대장 위주로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재밌는 게 오로라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뭡니까? 판파이스 이거 제2의 지금 SAN 티니팡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 된 이런 장난감 인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유행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 없어요. 이번 주 일정이 없었죠. 다음 주도 일정이 없습니다. 큰 일정 없기 때문에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긴 하지만은 동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크게 볼 거 없고, 이번에 저는 이제 LG전자 그리고 화요일날 발표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업종 일정 이슈가 큰 일정 이슈가 없습니다, 시장에.
그 지금 상장하는 게랑 공무총약도 죄다 스펙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좀 쉬어가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리고 옵션 만기, 그 유통위원회 겹치는데 동결 가능성, 그리고 옵션 만기 있죠. 요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없습니다, 일정이. 자, 일정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뉴스 이슈에 올라간다. 근데 재밌는 뉴스가 났죠. 네. 이거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취재하랬더니 주식 기사 써서 수억 차익.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루 이틀인가? 하루 이틀이야? 이걸 이제 잡는다고? 호재후 기사, 주식 사고 기자 쓰고 주식 팔고 20몇 명 조사. 20몇 명? 겨우? 네, 요 관련자들 한 2,000명 될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식은, 주식 기자는, 주식 기자들이 막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돈 받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자기들이 아니까 또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관련, 금융 관련 범죄를 사형을 하든지, 10년 때려서 10년씩 때려봐.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한다고. 근데 법이 너무 애들 20명? 집행유예야, 집행유예. 장담합니다. 아무도 구속 안 됩니다. 장담할게요. 집행유예야. 하루 이틀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불리한 시장이에요. 불리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해야 된다? 에버리징. 항상 불리한 시장, 에버리징, 분할 매수, 분산 투자. 기본입니다, 기본.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실 겁니까?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다? 분산 투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이때까지 주식의 모든 리스크는 첫 번째 한 번 종목 매수할 때 비중 1에서 2%만 사시면 다 해결돼요. 1차 매수 비중을 줄이면 여러분들의 이때까지의 모든 주식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직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난 또 답답해. 이 영상을 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에버리징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제가 에버리징 매매를 6년 동안 설파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지금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꼭 영상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주간 브리핑 보시고, 네, 내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